자, 그러면 뭐 뒤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레벨 4 문제 하나만 잠깐 좀 맛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작년에 나온 걸로 갑시다. 34번으로 가볼게요. 이젠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6월.
그렇지. 그냥 다 넣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울기는 우리가 기울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양수냐 음수냐예요. 지금까지 감소인지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일단 통분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양수가 되는 경우만 있는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0인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먼저 따져줘야 돼요. 그리고 둘 더해서 빵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요 B 집어넣은 거지. 요게 지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주고, 그 다음에 그때 연속 조건을 들어가줘야 돼요. 오케이. 헐. 어떻게 알았어요? 뒤집혔을 때 여기 기회가 다 되니까 여기 때 그럴 때 여기 때 여기 양수니까 이렇게 돼. 쌤이 양수니까 B120이 있는데 B120을 올리면 되겠다. 자, 일단은 조금만 가볼게요. 사실 지금 이게 바로 풀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몇 번이지? 29번이죠? 그렇죠? 요거까지 맞아야 돼요. 28번하고 30번 빼고는 다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29번 문제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급에 준하냐면은 우리 그 모의고사 기준으로 거의 막 그 실제 우리 모의고사 29번하고 비슷합니다. 고2 때까지. 그리고 고3 기준으로는 이제 한 21번, 왜냐면 22번이 보통 최고 난이도로 나오니까 약간 좀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꼭 22번이 최고 난이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투가 21번에 가 있으면 21번이 더 어렵고 좀 그래요. 보통 이제 수원보다는 수투가 좀 더 어렵다 보니까. 자, 아무튼 많이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얘는 일단 뭐 미분 가능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데, 뭐 평해도겠다고 해서 이게 이 구간에서 미분 분리가능은 아니죠. 그럼 당연히 일단 B 지점에서만 생각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 자, B에서 연속 FB가 마이너스 F, B 마이너스 C 나온다. 그쵸? 일단 요거 하나 만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X는 B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미분하면 f'x. 자, 얘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c. 어차피 속미분은 1이니까. 그쵸?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bb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안 되지만 사실 99.9999% 다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그럼 언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fx가 그 미분에서 집어넣는 게 안 되는 거는 특정 값만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때는 뭐 값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오늘 테스트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경우만 그나마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만. 그 외에 이렇게 구간 가지고 찢어놓는 거는 사실 뭐 미적분에서도 안 되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x는 b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bb 집어넣어서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f 프라임 b 마이너스 c, 그쵸? 자, 근데 이거를 갖고 우리가 그러면 얘는 뭐 어차피 뭐 b 집어넣어봤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쵸? 뭐 a도 모르는데 b, c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거 없고 그나마 얘는 a라도 소거가 되니까 얘부터 출발을 하자. 그쵸? 얘부터 출발하자. 자, 여기서 미분을 해봤어요. 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가 될 텐데 지금 얘가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부호만 반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f'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f'x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더없이 좋기는 합니다. 그릴 수 있으면.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 그래프를 안 했으니까 배제해서 넘어간다면 자,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이대로 냅둬서 할 게 없잖아요. 뭐 통분밖에는 지금 없다는 거야. 그쵸? 통분. 근데 잠깐만. 이때 얘를 그냥 통분하긴 좀 그렇고 x로 묶어줄 수 있어요. 자, x로 묶어주면은 x-에다가 이걸 곱했으니까 x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죠? x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2가 들어가겠지. 요 둘이 지워주는구나. 그쵸? 둘이 지워져요. 그럼 x로 또 묶어낼 수 있네. 그쵸? 그래서 식이 좀 밀리는데 밑으로 갈게요. 미안. x제곱 플러스 1분의 x로 또 묶어내면 x제곱에 x-1의 제곱이 될 거야. 괜찮죠? 얘는 지금 딱 보면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G'X가 정확하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솔직히 모르는데 일단은 분모 절대 음수 안 나오고 분자도 음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한번 생각해 볼게. 분자만 보더라도 0과 1만 가지고 0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분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자만. 분모는 어차피 무조건 양수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둘이 부호가 반대예요. 뭐밖에 없을까?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이거를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그게 그릴 수 있지. 근데 그게 지금은 못 그리고 이제 더함수 활용 들어가야 돼요. 그때 여기서 지금은 아직 안 그래요. 사실 여름 방학 때 그래프를 그렸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지금 못 그립니다. 풀었어. 따봉.
그렇죠. 비록 얘는 G'X는 아닌데 부호는 똑같아요. 아, 증가밖에 안 하네. 그렇죠. 증가밖에 안 해요. 그래서 0일 때까지 증가만 하다가 기울기 빵. 1일 때까지 또 증가만 하다가 기울기 빵. 아, 또 증가해요. 그렇죠. 계속 증가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일단 절대 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절대 음수가 안 나오죠. 얘 F'B가 양수면은 F'B-C는 무조건 음수밖에 안 나온다. 둘 다 양수도 안 돼요. 그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F'B 플러스 F'B-C가 빵 나와야 되는데, 얘도 음수가 안 나오고 얘도 음수가 안 나온다. 그쵸?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는 0밖에 없지 않냐. 그쵸? 0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F'B랑 F'B-C는 일단 모두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둘 다 0이면 뭐 이거죠. 뭐 그죠? B는 일단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된 친구들은 천천히 음미해보고 음미가 끝났으면 다른 거 잠깐만 좀 풀어보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뭐 B값은 1일 수밖에는 없네요. B-C가 빵일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B랑 C는 일단 둘 다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정리해보면 F1과 F빵, 그렇죠? 요게 지금 또 빵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1빵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1 집어넣으면 얼마지? 3분의 1 빼기 1 ln이 그쵸? 빼기 ln이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빵빵빵 뭐야 그냥 a네. a가 또 나오네. 2a네요. 그쵸? 요게 빵인 상태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a 값이 3분의 1 빼기 2분의 ln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뭘 구하는 거더라? A, B, C 다 넣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3분의 7. 3분의 7 빼기 2분의 1이면은 6분의 14에서 6분의 3 뺐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3분의 7.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서 P 플러스 Q가 3분의 7 빼기 2분의 얼마더라? 6분의 14 빼기 3. 6분의 11. 그래서 답이 그냥 55로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레벨 4. 남은 거는 학기 들어가서 할게요. 남은 거는. 자, 일단 좀 맛만 봤어요. 왜냐면 뒤는 조금 더 어려워서 35도 그렇고 36도 그렇고 좀 더 어려워요. 37은 쉬운데 빈칸 채우기라서 얘는 그냥 조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으로 좀 가볼게요. 자,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 사실 얘는 할 말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 그래서 카테고리만 조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함수가 있다. 그쵸? 기존에 우리가 함수 카테고리 하는 거는 이제 종류별로 좀 나가려고 한 거고, 만약에 함수가 있다. 그러면 걔는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요? y는으로 써줘야지만 함수죠. 왜냐면 함수 정의가 x 하나당 y가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 그쵸? 자, 근데, 그 밖을 벗어나는 애가 있죠. 뭐예요? 음함수. 그죠? 음함수. 자, 음함수는, 뭐예요? 원 같은 거죠?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연산이 되는 애들. 그죠? 그래서 얘는 y는 fx로는 못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런 원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니까 x 하나에 y가 여러 개 튀어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쓰죠? fx, y는 빵. 그죠? 이렇게 그냥 쓰고 넘어간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얘를 일반형이라고 하나요? 아니, 표준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뭐예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둘이 차이가 뭐냐? 얘는 함수고요. 얘는 음함수니까. 얘는 음함수라서 그래요. 그죠? 한쪽으로 다 몰아서 표현하는 게 음함수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더 차이점은 또 뭐가 있냐? 얘는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b에다가 빵 집어넣으면은 x는 3분의 1 이런 것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y축과 평행한 직선 포함해서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구나. 그래서 함수가 아닌 것 같이 표현하니까 얘가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함수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함수로 바뀌기가 귀찮아서. 그쵸? 함수로 바꾸기 귀찮아서. 자, 얘는 굳이 함수로 만든다면 얼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4-x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그죠? 함수 두 개로 찢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반원, 아랫반원 각각은 무리함수 두 개로 찢어낼 수 있지만 하나로 볼 때는 그냥 음함수로 나타내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영어로는 이제 네거티브 펑션, 얘는 파지티브 펑션. 그래서 그냥 양함수. 그래서 그냥 함수라고 불러줘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보다 더 바깥은 뭐냐? 또 있죠. 그게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 자,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 자,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이 있어요. 자, 이 위에 임의한 점을 t, t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얘는 지금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t로 나타낸 상태잖아요. 한마디로 x랑 y를 매개하는 변수다라고 해서 얘를 매개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로 정의된 함수. 그럼 뭐야? 이거 그냥 함수로 만들 수도 있네. 이거 제곱해서 넣으면 그냥 함수잖아. 그쵸? 그게 수상 때 썼던 자취방정식. 그죠? 자취방정식이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죠? 직접 연결시켜서 들어가는 거. y는 x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함수는 음함수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음함수는 함수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y, x제곱 y제곱 플러스 xy 7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는 빵. 이렇게 나와있다고 쳐봐요. 이걸 y는으로 나타낼 수 있냐 이거죠. 못 나타내요. 그죠? 미분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y는으로 못 나타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잠깐만. 그럼 이걸 함수로 못 나타내는데 그럼 이걸 미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이 자체로 미분하자. 그게 음함수 미분법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x랑 y는 둘 다 엮여져 있으니까
얘의 장점이 뭐냐면은 x가 y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된다. 그래서 미적분하기 전 얘를 독립변수 y를 종속된다. 그래서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고등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용어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근데 이게 음함수에서는 어때요? x, y가 둘 다 독립변수로 봅니다. 둘 다 독립변수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연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x 하나마다 y가 여러 개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종속적인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럼 x에 대해서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이때 뒤에 거 미분할 때는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냥 뭐 fx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y''으로 써주고. 자, 얘 같은 경우도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근데 y제곱을 미분하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fx제곱이 미분이니까 2y에다가 y' 들어간다. 그렇죠? 애초에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니까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가냐. 얘를 갖다가 강제로 dy dx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y분의 d에서 y제곱은 y로 나눠야지. 그죠? y제곱은 y로 미분해야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같은 식이잖아요, 둘이. 그래서 얘는 dy dx 해주고 여기가 y제곱을 y로 미분했으니까 2y다. 그죠? 이렇게 그냥 쓰게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덧뻗어나간 매개변수로 정의된 함수는 어떤 느낌이라고요? 그죠? x도 f로, g도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얘는 ft, y는 gt.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음함수도 다 매개변수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양함수도 매개변수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매개변수 함수를 음함수로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는 건 자유로워요. 가는 건 다 된다고요. 다 돼요. 근데 오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좀 더 넓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그죠? x는 뭐 2의 x제곱 플러스 사인 2의 t제곱 사인 t 마이너스 lnt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뭐 y는 뭐 3t제곱 플러스 2t 빼기 2의 t제곱 막 이렇게 나와 있다 쳐봐요. 이걸 어떻게 음함수로 만드냐 이거예요. 못 만들어요. 그렇죠? 양함수는 당연히 못 만들고요. 그렇죠? 이거 y는 x랑 어떻게 직접 연결시키냐 이거죠. 다만 t의 값에 따라서 x랑 y도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둘이 매개돼 있으니까 그냥 이 자체로 가자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게 뭐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x가 무슨 뭐 3t, y가 무슨 뭐 t제곱 뭐 합칠 수 있겠지만 굳이 우리는 y는 그렇죠? 뭐 3분의 x, 9분의 x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y''을 구한다 그러면 9분의 2x니까 만약에 y', x가 1일 때 그럼 얘는 그냥 9분의 1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t에 대해서 t가 변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t가 변할 때. 자, 그래서 얘는 dy dt et 자 dx dt 3.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t가 변할 때 y의 변화 비율, t가 변할 때 x의 변화 비율. 그래서 dy dx를 구할 때는 dx dt를 분모로 dy dt를 분자로 해서 가면은 3분의 2t지 않냐? 그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면 어떠냐? x가 1이면 t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또 3분의 1 집어넣으면 9분의 2다. 그래서 어쨌거나 똑같은 9분의 2다. 1? 미안해. 자,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개변수 미분이랑 음함수 미분법은 그냥 라이트한 애들이구나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비교하는 내용을 좀 설명할까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이거는 그냥 일단 문제 직접 몇 개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자,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들어가 있는 게 있기는 한데 48번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뭐 24학년도 수능 기출이니까 이제 23년도 11월에 나온 거 이제 3년 전이네요. 24번이라서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몇 번이요? 48번. 그게 dx가 뭐냐면은 x의 미소 변화량이에요.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잖아. dx는 미소 변화량이에요. 금이할 미차의 작을 숫자. 그래서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y가 미소하게 변하는 그 비율이에요. ddx는 뭐냐면은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미소하게 변하는 거. 근데 대상이 없지. 그래서 오른쪽에 뭔가 들어가면은 얘의 변화를 분자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얘의 변화 비율을 보는 거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오케이. 저기 혹시나 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에요.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증분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증가분량이라서 증분이라고 하는데 뭔가 안 와닿았잖아요. 증분이라 그러면은 그냥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dx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얘는 똑같아요. x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인데 앞에 미소가 붙어요. 스마일 스마일 변화량. 저기서 극미할 미자의 작을 숫자입니다.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에요. 극도로 작은 변화량. 그래서 어떠냐면은 dx는 사실상 얘랑 똑같아요. 델타 x가 한없이 빵으로 갈 때 델타 x 그게 dx예요. 물론 수렴값은 아니니까 0은 아니에요. 괜찮죠? 0에 가까운 것 뿐인 거지. 그렇죠? 이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옛날에는 이걸 뭐 무한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무한대는 있지만 무한소는 없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저희가 정의가 됐다? 증명을 했어요. 무한소는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봐야 돼요. 그냥 dx, x의 미소 변화량. 그죠? 뿅! 자, 그래서 이거 마저 마무리 한번 해보면은 요거는 그쵸? dx dt. 자, 얘는 t 세제곱분의 3t 제곱. 자, dy dt. 자, 얘는 파이 코사인 파이 t. 이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뭔가 좀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dy dx랑 dx dt 분의 dy dt 이게 좀 똑같다라는 게 조금 어색하죠. 이 분모분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약분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우겨 넣어야 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y가 미소하게 변하는 그 미소 변화 비율,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x가 변할 때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얘는 t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거, t가 변할 때 x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미가 1m 뛰어가는 동안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비율, 약간 좀 이런 거. 그죠? 개미가 1m 뛰어갈 때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리, 약간 좀 그거. 약간 좀 그 미소 변화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은 1초 동안 개미가 뛰어가는 거리예요. 얘는 1초 동안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리예요. 그럼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괜찮아요? 개미가 뛰어갈 때 비행기 날아가는 거 비율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게 다 순간 변화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미분할지는 제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뭐 태양이 뭐 1도 바뀌는 동안에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리 뭐 이걸 하든 뭘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변화 비율에 대한 어떤 기준만 잡아놓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 뭐 이러면서 그냥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이거니까 결론은 뭐지? 어인 t 세제곱 분의 3t 이게 약분하죠. t분의 3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 t. 그쵸? 여기다가 t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지금 3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틀렸어? 1번이지? 아니야? 잠깐. 또 틀렸어. 잠깐. 오? 틀렸어? 잠깐. 잠깐. 코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맞잖아. 1 집어넣으면은 3 맞지? 그럼 3분의 파이. 아니야? t 아차! 여기 지금 1 빠졌다. 미안해. 1 빠졌다. 이런 2분의 3이네. 망했네. 약분이 아예 안 되네요. 미안. 그럼 얘는 2분의 3. 2분의 3분의 이거니까 3분의 마이너스 2파이구나. 그죠? 미안. 2번이 답이네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음함수 미분법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음함수 미분법이 약간 좀 대수함수로 나와 있으면 별로 안 헷갈려요. 근데 x, y 섞여 있고 이제 특히 막 지수 형태로 나와 있는 애들 보면은 많이 헷갈려 해서 54번 한 번만 해볼게요. 54번. 요거 하나만 실수 없이 풀 수 있어도 아마 뭐 실수 잘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미안, 너무 막혔나?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뭐냐면은, 얘는 미분하면 3x제곱 맞잖아요. 얘는, y의 세제곱이잖아.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치. 3y제곱에다가 y'이 또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여기는 지수 미분이니까 그대로 가는데, 문제는 속미분이니까 xy 곱한 거 미분이 또 들어가야 돼요. 아니지. xy 곱미분이니까 x 미분하면 y 그대로. 그치. 오케이. 아니, y에 대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y로 미분하고 싶으면 y로 미분해도 돼요. 근데 x, y 동시에 미분은 못해요. 둘 다 바꾸기는 힘들거든. 그래서 x로 미분할 때는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싶으면 y로 미분하고. 그럴까요? 그리고 나면 끝이지. A, Y, 그치. 근데 문제는 이게 a, 0 지나가잖아요. 그럼 a, 0 지나가니까 a 값이 사실은 나와요. 응?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플러스인데. 괄호고. 플러스. 왜냐면 xy 곱미분이잖아. 이거. 그치. 고고. 오케이.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구나. 저기, 요거, 진짜, 요거 비교 분석해서 하나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라고 한번 쳐봅시다. 지금 얘가 3,4를 지나간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얘 기울기는 일단 1차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수상 때 원방 이용해서 들어가는 걸로 기울기 구해봅시다. 자, 얘는 중심에서 선 그으면 반드시 수직이죠. 자, 이 기울기 3분의 4예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렇죠? 기울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함수 미분. 대소함수 미분법 이용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괜찮죠? 이 윗반원만 볼 거니까. 그럼 얘는 25 마이너스 x제곱에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대소함수 미분법 써서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y''은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25 마이너스 x제곱에 지수 1 빠지죠. 그 다음에 속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 이 식은 요거 약분해서 보면은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분의 마이너스 x가 지금 도함수란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다고요? 3,4 집어넣으면 돼요. 3,4. 근데 3만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3 집어넣어주면, 자, 얘는 25 빼기 9 루트 16이니까 4 분자는 마삼. 그쵸?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음함수 미분법으로 볼 거예요. 자, 요식 그대로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꼭 x 변화로 보지 않아도 돼요. y 변화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항마다 따로 미분 가능하죠. 얘는 그럼 2x. 그 다음에 얘는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우변은 그냥 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죠. y로 바꿔야 된다고요. 없는 거 만들었으니까 dy, dx가 앞에 튀어나와야 되고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2x에다가 dy, dx
그 다음에 얘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2y가 나와주고요. 이게 지금 빵.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뉴턴은 그냥 y 프라임이라고 쓴다고요. 괜찮아요? 그쵸? 헷갈리면 프라임으로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마저 정리하면은 결국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x를 2y로 나눴으니까 y분의 마이너스 x.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3,4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3,4를 대입하면은 y의 4, x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다 똑같아요. 그쵸? 다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자, 매개 변수 함수 미분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은 싫어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할게. 이거가 또 세타라고 한번 좀 쳐볼게요. 자, 세타.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이미점 세타가 나와 있는 이 점은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괜찮죠? 함수는 음함수로도 매개변수 함수로도 다 나타낼 수 있다고. 모든 함수를 매개변수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매개변수 함수가 함수로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가 5 코사인 세타, y가 5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걸로 dy dx 미안 이거 좀 빨리 할게. 자, 그럼 얘는 이제 세타로 미분하면 d 세타분의 dx죠. dx d 세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사인 세타. 얘는 5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3,4가 되게 하는 그 각도를 알파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알파, 사인 알파는 5분의 4,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타가 알파인 지점을 놓고 본다면 사인 알파니까 5분의 4죠.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 그래서 이걸로 봐도 어차피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뭘로 봐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분한다고 미안해. 좀 걸렸어. 오케이. 이건 좀 잠깐 지우고. 자, 얘는 뭘로 미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x로 미분합시다. 그래서 x로 미분하는 게 제일 무난하니까.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얘는 3y제곱인데, y 프라임이 더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얘는 지수함수니까 일단 미분하면 그대로 나가는데, xy, 이 속미분, 통째로 곱미분으로 나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3x제곱 빼기 3y제곱에 y 프라임의 2xy제곱인데, 요 자체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냐? 애초에 a, 빵 지나가잖아요. a의 세제곱 빼기 0의 세제곱. a의, 2의 빵 제곱. 1이네? a 값은 무조건 1이에요. 허수는 아닐 거잖아요. 그쵸? 실수 안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a는 1인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1,0에서 기울기가 b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a는 1, b, xa 1, y에다가 빵 집어넣어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3, 빼기 빵, 다 빵이네. 그럼 얘는 지금 2의 빵 제곱 나오겠고, y는 빵. 여기 1빵 나오니까 y 프라임 나오네요. 그래서, 3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답이 그냥 4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고생했고요. 자, 숙제는 58번까지. 58번까지. 자, 고생했습니다. 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나요? 없어요. 자, 있어요. 남아서 질문 좀 하면 되고요.